허가권자가 요거를 이제는 많이 반복을 했으니까 조금 머릿속에 한번 넣어야 되는데, 원칙 보세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 시장, 군수, 구청장. 원칙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세종시, 제주도를 빼면 시장, 군수나, 그러죠? 구청장, 자치구청장. 그럼 야들을 빼고 나면, 잘 보세요. 시장, 군수잖아요. 요건 이제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곳에서. 그럼 경기도에서, 강원도에서는 누가 허가하냐? 강원도지사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시장, 군수. 강원도 고성 군수, 속초시장, 원주시장이 허가한다면 영월 군수가. 그러죠?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누가? 구청장이. 그 얘기요. 서울시나 인천시에서는 구청장, 야들이 허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시험을 낼 때 A광역시 B구에서 건물 지을 때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광역시장한테 허가받는 게 아니란 얘기지. B구청장한테 가야 된다. 그리고 허가권자한테 간다. 그럴 때 건축 허가뿐 아니고 용도 변경도 그렇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가야지. 시장, 군수, 구청장. 딱 이제 됐죠? 예외적으로 특별시나 광역시장도 허가권한은 있다. 보면은 예외, 특별시, 광역시 있잖아요? 특별시, 광역시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이때도 공장, 창고는 뭐하고? 제외되고. 그 여전히 구청에 가야지. 그래서 몇 층 이상?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은, 예외적으로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말이에요. 몇 층 이상 지을 때는? 연면적 합계가. 지을 때는 야들한테 가야지. 구청장한테 가는 게 아니래. 봉투 들고 구청장한테 와서 25층짜리 짓겠다고, 구청장이 잘못 왔다고 서울시장님한테 가라고. 제대로 이해돼요. 예. 특별시, 광역시 안에 몇 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을 지을 때는 구청에 가면 안 된다. 근데 공장하고 창고는 이거 참 잘 나오거든, 시험에서. 얘는 10만 넘어도 특별시에 갈 필요가 없이 광역시 안 가도 되고 구청장한테 바로 간다. 공장, 창고는 특별시, 광역시 안 갑니다. 구청장한테 바로 가요. 여기 앞만 봐도 도지사는 허가권한 자체가 없잖아요. 이게 다 안 돼. 도지사는 뭐하고 뜯어먹냐? 뜯어먹는 놈 뜯어먹는다. 사전 승인. 그죠? 밑에 이번에 건축허가에 대한 사전 승인 있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외 지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허가할 때, 자, 층수 몇 층? 연면적 합계 이 10만 이상. 뭐하고 뭐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제 밑에 뭐 자연환경 수질보호 주거, 이거는 이제 거의 언급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이란 말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21층 10만 이상을 직접 허가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외의 그 밖의 시군에서는 21층 이상 10만 이상을 허가한다는 겨, 안 한다는 겨? 한다는 거지. 허가는 하지만 도지사 찾아가서 그러죠. 도지사님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뭘 받으라고? 사전 승인 받으라. 사전 승인 받으라. 도지사한테 가서. 자, 특별시, 광역시 외 시장 군수는 21층 이상 10만 이상을 허가하긴 합니다. 사전에 누구 만나서? 도지사 승인 받고. 근데 공장, 창고는 역시 그 얘기는 사전 승인 안 받고 단독으로 해도 된다 이 말. 특별시, 광역시장이 허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 창고는 10만 넘어도. 콜? 아니요, 눈빛이 흔들리질 않아. 너무 담백한 것도 의심스러워. 눈빛이 파팍 흔들려야 되는데 담백하게.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물론 얘들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시하고 6개 광역시 뺀 전라북도, 강원도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서는 일반 시장 운수가 허가해요. 그리고 21층 10만 넘는 것도 그렇죠. 그렇다고요. 야가 허가하긴 하죠. 허가하는데 21층 10만 넘는 거는 도지사 만나가지고 허가해도 되겠냐고 뭘 받으라고? 승인받. 지가 허가하긴 하지. 도지사한테 뭘 받으라? 승인. 근데 공장 창고는 10만 넘어도 사전 승인 받을 필요가 없이 지가 막 그냥 혼자 뜯어먹으면 돼요. 공장 창고는. 보통 건물은 21층 10만 넘는 거 뜯어먹을 때 같이 뜯어먹어야 되잖아. 그죠? 바베큐 파티 할 때 공장 창고는 혼자 뜯어먹어도 된다. 뜯어먹는다고 얘기합니다. 온 나라가 막 벌레같이 뜯어먹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지금 이 순간도 어느 순간 골프 장소 주고받고 해요. 다 골프 장소 제일 많이 주고받고 하거든. 뭐 요원들이 쳐다보는 것도 없고 그잖아요. 저 숲으로 공 하나 쳐놓고 그저 로비 받는 놈이 jel리 치잖아요. 진짜 공 잘 치는 놈이 골프 잘한다니. 저 로비도 잘해요. 그놈 치는 방향으로 따라 쳐줘야 되니까. 그거 마음대로 못 치거든요. 가가지고 공 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여기 또 흘리셨네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사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당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막 1, 2 치고 젤리 쳐가지고 돈 다 잃어주고 막 5만짜리 막 다 타당 5만원 해가지고 막 돈 주고 막 골프백 대신 바꿔주고 막 골프백 안에 막 돈 다 들어가 있고 막 자키 달라고 하고 막 트렁크에 막 실어 놓고 막 이렇게 그렇게 받는 놈 얼마 좋을까 그죠? 그래서 112페이지 왼쪽 하단에 승인권자 해놓고 보면 시장 운수가 누구한테 승인받음? 도지사.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 문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우리 또 케이스 좋아하잖아요. 자, 강원도로 갈까요? 경기도 강원도 어디? 우리 차만 부르면 와요. 강원도로 갑니다. 강원도 속초시로. 속초 가서 회 한번 먹어야 되는데 진짜 바빠가지고 큰일 났네. 속초시 효자동 가서 15번지 땅 건물 지어요. 15층짜리 누구한테 가봤고? 얘는 아니겠지. 그죠? 둘 중에 한 놈이겠지 뭐. 속초시장한테 갑니다. 자, 그러면서 얘가 저 150층짜리 건물 질 때 누구한테 가봐요? 대충 대답 좀 하지 말고 또 앉아가지고 턱 깨고 강원도지사요. 턱 깨고 강원도지사요. 강원도에 갔더니 강원도지사가 뭐라 하냐면 그건 아니지. 법적으로 바로 나한테 오면 안 되고 나한테 허가 받는데 속초시에서 나한테 와야 된다고. 사전 승인 받으려고 그죠? 여전히 야가 허가를 하지. 21층 넘어가니까 야한테 가서 승인 받으라. 승인. 자, 그러면 시험 잘 나오는 광역시로 한번 가볼까요? A광역시. 자, 연수구. 인천으로 가죠, 그러면. 인천광역시. 인천은 연수구가 유명해요? 남동구가 유명해요? 그래, 남동구로 가, 그래. 남동구. 뭐가 힘들다고. 남동구 무슨 동? 만수동 사람 진짜 오래 산다고 그랬잖아요. 100살 살아요? 15번지 땅에다가 만수르가 건물 지어요. 자, 이때 건물 지을 때 누구한테 가받아요? 남동구청에 가야 돼요. 여기다가 150층짜리 지을 때 누구한테 가야 돼? 인천시에 가요? 남동구에 가요? 확실히 얘한테 가는 거 맞아요.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는 21층 10만 넘는 건 야가 허가를 한다니까. 여기다가 면적이 15만 제곱미터짜리 창고를 지어요. 누구한테 가받아요? 공장 창고는 10만 넘어도 얘한테 안 갑니다. 남동구청장한테 간다. 이제 좀 뭔가 아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면서 자 아는 것 같다 그러면 안다 그러면 되는데 몰라요. 그래도 모르려고 왔나? 알라고 왔지? 그죠? 그 속을 모르니까 안다 그러세요 그냥. 그죠? 자, 부동산 손님 왔습니다. 물건 있냐? 있어 없어요? 없어. 근데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있어요. 어떤 거요?
딱 하면 얼마짜리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온 천지사방 부동산 전화해야 돼. 물건 확보해야지. 그러죠? 없다고 가시라고. 투기과일주거라 거래 못합니다. 가세요. 다 갔어. 아무도 없어. 직원도 가버려. 지 혼자 있어야 돼. 이제 월세 못 내서 쫓겨나야 돼. 이제 2년 만에 보증금 낸 거 있죠. 다 까먹고 혼자 맨손 나와야 돼. 그럼 보통 인기 좋은 상가들은 월세 2년치의 보증을 받는 겁니다. 20개월치. 월세 300이잖아요. 그러면 3천, 6천 정도를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2년 까먹어도 건물 주인이 상관없게끔. 근데 이제만 다 까먹고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 다 알죠 이제? 오케이. 허가를 못하게, 착공을 못하게 제한도 하죠. 이게 시험 잘 나와요. 허가 제한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자, 요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교과서 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편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요청 오면, 관련부처 장관 있잖아요. 국방, 문화재, 환경, 국민, 경제 뭐 이렇게 국방부 장관, 환경, 문체부 장관 요청하면 허가권자 있죠. 허가권자가 누구라도 너희들 허가하지 말라고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기간 몇 년? 2년, 연장 1년, 토탈 3년. 그런데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하고 도지사 있죠. 야들은 아래 것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야들 허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장은 구청장들한테 허가하지 마라. 도지사는 시장군수한테 허가하지 말라고. 다르잖아요, 객체가. 그리고 시도지사가 아래 것들 허가 못하게 2년 동안 플러스 1년 제한했으면 장관 찾아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보고하라고. 장관이 보고받고 너무 심하구만. 그러면 해제하라고 명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한기가 몇 년? 2년 플러스 1년 이렇게 딱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한테 허가 못하도록 제한해요. 시도지사는 아래 것들 누구? 시군구. 저도 일부러 구분하려고 아래 것들 시군구 이런 식으로 자꾸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저라도 뭐 사람인데 어떻게 뭐 딱 보면 다 외우나요? 아니지 다. 그러니까 고리 만들라고. 그래서 장관은 허가권자 다 제한할 수 있지만은 시도지사는 누구? 아래 것들 시군구 허가 못하게요. 몇 년? 2년 플러스 1년. 장관 찾아가서 보고합니다. 너무하고 마이 그러면 해제하라고 명할 수도 있다. 꼭 너무하고 마이 하고 해제를 명하실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딜 보냐면은 건축 규정의 준수, 허가 거부 이런 것들은 지금 뭐 그 다음에 매도 청구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안 해도 괜찮고 113페이지 왼쪽 하단에 건축허가 취소라고 있나요? 아, 이게 이제 필수적 취소라는 것은 이제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렇지. 그래서 착수기간 1년 연장은 합니다만 1. 허가를 받고 몇 년 내 공사 착수 안 하면 2년 내. 두 번째,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면 또 취소해버립니다. 자, 이때요.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고는 1년 플러스 1년. 허가는 2년 플러스 1년. 이게 이거거든. 건축 허가 받고 몇 년 내 공사 착수? 2년 내. 착수 안 하면 허가 취소해버립니다. 형님 봐주세요. 그럼 몇 년 연장 해주실 거. 착수기간 연장. 착수기간 연장 1년 돼요. 합의 몇 년? 3년.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설 건축물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안 해도 아무 문제 없고 워낙이. 여러분 저 허가받아 건물 지었다. 사용 승인 받죠? 허가권자 찾아가서 사용 승인 신청하면 며칠 내 교부해줘야 돼요? 7일이요? 7일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밑에 보면 사용 승인 7일 동그라미 하세요. 놀래서 다시 잘 외울 거 아니요? 7일에 교부합니다. 7일 가도록 교부 안 하면 들어가 살아도 되지.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도 있지요. 임시 사용 승인가는 몇 년 내로? 2년 내로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죠. 사용 승인 교부 7일. 맨 밑에 철거는 며칠 전 철거 신고? 3일 전에. 멸실은 멸실 후? 10배 정도 가슴 벌렁벌렁 하니까 철거는 철거하기 3일 전에 신고, 멸실은 멸실 후 30일 내에 신고하고. 자,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대지 안전 나오는데
특별할 게 없고 왼쪽 하단에 조경 있지요. 그 뭐 어제 우리 지구단위 배울 때 뭐 조경도 적용 안 하고 뭐 공개공제 적용 안 하고 완화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드디어 조경 나오네. 자, 조경 나오면 대지가 얼마 이상일 때 200 꼭 외우셔야 돼요. 대지 면적 200 이상이면 조례가 정한 만큼의 나무 심어 적용해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이제 적용 안 해도 되는 예외 있지요. 그걸 물어보니까 맨 하단의 박스 보세요. 녹지 지역에서 건물 지을 때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저 생산 녹지 지역에서는 적용 의무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생산 녹지든 자연 녹지든 보전 녹지든 녹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거 상업 공업 지역만 적용하면 되지. 그죠? 도시 지역에서는 녹지 지역은 안 해도 된다며요. 그러면 주거 상업 공업은 해야지. 그 다음에 7번 국토법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있지요. 이것도 적용할 필요 없지. 도시 바깥은.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 묶이면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아니 나 같으면 줄 안 치겠는데 그런 거 너무 쉬워서. 여러분 저 녹지지역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도시 외지역도 안 해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묶이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쉬운 게 3번에 염분이 함유됐대요. 그죠? 말라 죽잖아요. 축사 설치도 그렇고 들고 뛰는 가설 건축을 적용 안 해도 되는 건 기본 빵이고. 그러면 공장 쪽에 가가지고 이번에 면적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이거나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의 공장. 자, 여기서 산업단지는 당연하고, 자 5천 나왔고 1,500 나왔죠. 자, 공장에서 5천은 땅 크기, 공장 크기, 땅 크기, 1,500원 공장 크기 딱 보면 공장 지을 땅이 5천 미만이면 뭐 적용 빼고 할 필요 없다. 공장 크기가 1,500이 안 돼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산업단지는 전체적으로 적용하니까 개별 공장 적용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 공장 요거 1,500, 5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이놈이? 그 물류시설 있죠. 6번에 연면적 합계 1,500이 안 되는 물류시설을 1,300제곱미터짜리 물류시설을 지을 때 적용 안 하죠. 1,500 미만이니까. 그런데 야가 가로수에 어디는 제외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제외된다. 주거상업지역은 물류시설이 1,500이 안 되는 크기라도 적용해요. 자, 그냥 물류시설을 1,500이 안 된다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어디는 하고 주거상업,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1,500이 안 되는 물류시설도 적용을 해야 된다. 옥상 적용 지금 머리 아프니까. 밑에 공개공지 있죠? 이거 벌써 이게 딱 하면 누르면, 스위치 누르면 도로록 나와야지. 일준, 상준. 그러죠? 일반 주거, 준주거, 준상업은 없어요. 준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바닥 면적 합계 얼마 이상? 5천 이상에 문종이, 판원수기, 이때는 뻗어버린 종합변이 아니고 나쁜 친구 업무시설로 가야 돼. 그래서 일반 주거입니다. 1종, 2종, 3종. 준주거입니다. 모든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만 5천 이상의 문화집회, 종교시설 짓거나 판매, 운수, 숙박, 호텔 같은 판매시설도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되는 건 아시죠? 뭐 알겠습니까? 알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판매시설이라도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공개공지 설치 안 합니다. 그 다음 나쁜 친구 누구? 업무시설. 이 중에 하나를 얼마 이상 크기로 어디다가 지을 때 일준상준 안에. 그럼 대지 면적의 100분의 얼마? 10% 이하 보면 땅 면적의 10% 이하입니다. 긴 의자 파고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건물 높이나 용적률 얼마까지 와나? 20%, 1.2배까지 와나. 이거 높이 가는 거요. 건폐율이 아니고 150%가 아니고 120%, 1.2배.
그 다음 판매 시설은 연중 며칠 정도 골라 할 수 있다고? 60일 정도 문화행사나 판촉 활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 칠판 보면은, 이게 참 이게 이렇게 많은 양을 압축해서 공부를 해본 건 평생 없죠. 그죠? 여러분, 저 중고등학교 할 때 알아서 엄마한테 돈 학원비 받아서 딴 데 쓴 적은 있어도 없는 돈 모아서 학원비 낸 적은 없잖아요. 엄마 아빠 모르게. 엄마 아빠 모르게 학원비 다 내가지고 학원 가서 막 미친듯이 공부한 적 없잖아요. 학원비 돈 받아서 딴 데 쓴 적은 있어도 옷 사고 신발 사고 루즈 사고 화장품 사고 고등학교 때부터 했잖아요. 안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얼굴 안 발랐어요? 입술 바르고 치마 줄여 입고 다리 떨고.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여러분 돈 들고 인터넷 검색해서 하고 나서 등록에 돈 내고 일요일 밤도 돈 내고 아침밥 미친 듯이 먹고 와가지고 종일 공부하잖아요. 이게 16살 때 이렇게 했으면 그때 3년만 서울대 가가지고 텔레비 나오고 있어. 여자 장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관으로 나왔어야 돼.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틉니다. 물리가 5천 이상의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숙박. 운동이 아니고 운수야. 터미널, 호텔, 그 다음에 백화점, 예술의 전당 같은 거, 성당, 교회, 청사 같은 거 지을 때 얼마 이상으로? 5천. 건축 면적의 10% 이하라고 그랬죠. 대지 면적의 10% 이하입니다. 기너자 파고라 설치하는 거. 그 다음 건물주택 용적률 높이를 얼마까지 원하? 1.2배 20%. 오케이. 이게 공개공지.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이 116페이지에 국가지 다 나왔네. 자, 오른쪽에 도로 있죠. 도로. 이것도 좀 토킹 좀 하면 해. 자, 도로라는 거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해야 되죠. 자, 너비는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4m. 예정도로도 포함하죠. 오케이. 도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4m 이상 너비 도로 및 예정도로를 말하는데, 예외적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력 조건에 따른 달동네, 산동네 같은 데는 도로 너비 얼마 이상이면? 언제 또 2m로 갔어요? 달동네 세 글자 아닙니까? 그래서 몇 미터? 3m. 지금 2m 말하고 싶은 것은 막다른 골목 얘기하고 싶은 거죠. 속을 터대야. 단어 하나만 던져봐요. 내가 자가 9m 하는 순간 저 머릿속에 이걸 얘기하고 싶구나. 그래서 2200, 그다음 높이 14, 1500m. 먼 단어만 던지면 다 한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 있죠. 막다른 골목이 10m 미만의 짧은 막다른 골목은 도로 너비가 이상만 확보하면 되고, 10m 이상 35m 미만이면 도로 너비는 3m 이상 확보하고, 35m 이상이면 2, 3은 6m 이상 확보하면 된다. 이 중에 이 도로 중에 하나를 대지는 얼마 이상 접하라? 2m 이상을 접하라고. 그죠? 그런데 연면적 합계 2천 이상 건물 지을 때는 6m 이상 너비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죠? 자, 공장은 3천 이상. 근데 광장, 공원, 녹지가 접하고 있다든가 농막 같은 거 지을 때는 도로와 접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 정도면 되지 뭐.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 또는 하면 안 돼요. 보행과 자동차 통행도 가는 데는 얼마 이상 너비? 예정도로도 꼭 포함하고요. 그러면 이제 건축선이 나오잖아요. 자, 건축선은 도로가 있고 대지가 이렇게 있다. 자, 보통 통과 도로가 있고 양쪽에 대지가 있잖아요. 도로가 충분한 소요 너비가 이상 확보하면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이지만 넘지 않으면 되지만 소요 너비 미달한 도로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3m밖에 안 돼. 보통 3m를 줘요. 2m인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 대지 소유자가 건물 지을 때 대지 안쪽으로 건축선 후퇴되겠지요. 그럼 각각 뭐 여러분 깔끔하게 얼마 들어가면 돼요? 0.5, 0.5. 이때 법적으로는 미달하는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2분의 1만큼 수평거리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3m가 있잖아요. 1.5 있으니까 0.5, 0.5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되지. 이 후퇴한 선이 바로 무슨 선? 건축선. 이 선 넘어서 건물 짓지 말라고. 이때 후퇴된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 다음에 도로가 이렇게 딱 있고 대지가 있을 때 또 딱 그림 보는 순간 왼쪽은 하천, 설로버지, 경사진 나올 거 아니야. 도로 이쪽 확장 안 되니까. 이 도로 너비가 충분한 너비 도로라면 당연히 건축선은 2선 넘지 않으면 되지. 근데 도로가 3m밖에 안 돼. 하천이 있고 설로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대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요? 도로와 하천의 경계로부터 소요 너비만큼 수평거리한 선이니까 3m는 있잖아요. 1m 후퇴한 이 선이 바로 무슨 선? 이 선 넘어서 건물 지을 수 없다. 그죠? 이 선 딱 물리게 지었다. 그러면 노면으로부터 4.5m 이하 부분은 출입문 창문을 열었을 때도 이 선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때도 이때 후퇴된 이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도시지역 안에서 이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안에서 4m 이하까지 시군구에서 별도로 따로 정할 수도 있어 없어요? 이때는 따로 정해버리면 그 정한 후퇴한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이 된다는 거. (118페이지를) 보세요. 118페이지 왼쪽 상단에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있죠.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 수직면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개안타. 땅 밑이야 관계없죠. 자동차 소통 관계없으니까. 또 2번 도로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 4.5m 이하 내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 열고 닫을 때도 건축선 수직면 넘는 구조를 할 수 없다. 요거는 옆에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설명하시겠어요? 진짜 그림 그려가지고, 에? 아니, 내가 마이크 잡고 나와서 하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4.5m요? 4.5m 넘는 부분은 창문이 열려도 돼요? 4.5m 이하 부분은 창문이 열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왜 이렇게 살짝 의심스럽죠? 진짜 아는 거 맞죠, 이거? 4.5만 외워도 돼, 사실은요. 4.3으로 내거든, 시험은. 4.5만 외우면 되지, 뭐. 그까짓 거, 뭐. A 대지가 있고, E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어, 도로. 보행도 되고, 자동차도 다니는 도로예요. 도로, 자동차요, 최신형. 접었다 펼 수 있는 트렁크형 자동차라 해요. 그래서 텐트처럼 던지면 차가 딱 됐다가 수치르면 저저저저 해서 트렁크 되는 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걸 끌고 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힘들잖아. 리모컨을 끌고 다니는 거야. 리모컨으로. 트렁크를. 리모컨으로. 청소기처럼. 조만간 나올 거예요. 특허 신청해야 되는데. 도로가 20m 폭이에요. 충분하지? 그러면 A 대지 소유자, 요 땅이, 자,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하고, 건폐율 50%, 용적률 300%예요. 최대로 50평짜리 6층을 지을 수 있죠. 그러면 A 대지 소유자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에서 이 선이 건축선이잖아요. 자, 보통 여기다가 6층짜리 건물을 딱 짓고 50평을 빈 공조리 남겨 놓는 것보다 여기다 건물 짓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걸 주차장으로 쓰고, 그죠? 그럼 여기다 1, 2, 3, 4, 5, 6, 6층 딱 짓. 여기 딱 물리게 건물 지으면 돼요. 이게 건축선이지 뭐요?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도 뭐 관계없어. 없는 뭐라 할 놈도 없으니까. 딱 물리게 지었으면 노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 이하 부분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었을 때도 이 선 넘지 말란 얘기지. 그러면 안쪽으로 건물 안으로 당기게 만들면 되지. 이 위에는 넘어도 돼. 그죠? 그 얘기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오케이. 다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군요. 그 다음에 118페이지 왼쪽 하단에 구조 내력에 구조 안전 2번 나오죠. 이게 그놈이요.
둥기둥기 10m 하는 거. 그래서 그 박스에 층수 몇 층 이상 지을 때 2층 연면적 200, 건물 높이는 13, 처마 높이는 9, 둥기둥기 10. 기둥과 기둥 사이 이렇게 외우지 말고 둥기둥기 10 하면 되지 뭐. 이 중에 하나를 지을 때 이 얘기요. 이 중에 하나 지을 때 구조안전 확인을, 즉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 이 말이요. 함부로 안 무너지게 구조안전 확인을 다 받았다는 서류를 내고 공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낼 때 다음 중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인데 틀린 거 골라봐라, 바르지 않은 거 골라봐, 이렇게 내는 거야. 자, 구조안전 나오면 층수 몇 층? 연면적 200. 아이 뭐 왜 좋네. 2층 200. 높이로 하면 13m, 처마 높이로 하면 9m, 둥기둥기 10.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m 이상. 딱 시험 내기 좋잖아요. 예전에 박스철에서 빈칸용 문제도 냈거든요. 지하층이 뭐요? (2분의 1) 급한 대로 2분의 1, 그죠? 지하층은 층수에 넣어요, 빼요? 용적률은? 연면적은? 그죠?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에 지표면 아래에 있고, 그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꼭 외울 점.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할 때 빼. 그죠? 그거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용적률 구하시오 할 때 지하층 주거든요. 빼고 계산합니다. 단순 연면적은 포함합니다. 그래서 층수 용적률은 뺀다는 거. 2분의 1입니다. 그림 뭐 그릴 것도 없고. 그 다음 119페이지에 왼쪽에 산정 방법, 면적 있고 높이가 또 있죠. 다음 장에 대지 면적은 대지 수평투영 면적. 자,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 아니 원래 이제 일요일 날 주말 특강할 때 이거는 일일이 다 읽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하는 게 아니요. 근데 이제 얘기 좀 하려고요. 건축 면적은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수평투영한 면적입니다. 기둥만으로 된 건물 있지요. 기둥의 무슨 선? 중심선. 이때 처마 차양등이 나왔지. 1m 이하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한옥은 2m. 지표면에서 1m 이하 부분도 건축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 119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바닥 면적 있지요. 그때 한 장 넘겨봐요. 자, 여기서 아파트 발코니 있지요. 노대 등은 얼마가 나오면 돼요? 그렇지. 발코니 노대는 1.5m까지만 나오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필로티로 건물 지으면 필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자, 그 다음에 옥탑 지었네. 옥탑은 층고 몇 미터? 그래서 옥탑 가면 보통 아줌마들 허리 구부린다 그랬잖아. 피는 사람도 있지만은 까치발 하면 또 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옥탑은 층고 1.5m 이하일 때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왜 경사지붕 형태로 지은 때는 1.8. 그렇지. 그런 맥만 알면 되는 거예요. 미음 보세요. 미음 찾았나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이런 것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왜 리모델링 할 때 외벽에 타일을 같은 거 붙이는 거 있죠? 열손실 막으려고. 그런 것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막 그런 것들. 자, 이때 여러분 연면적 나오죠? 연면적이 뭘 연면적이라? 바닥 면적의 합계인데, 용적률 구할 때 연면적에는 꼭 밑에 4개 빠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에 해당한 면적을 제외한다. 지하층 면적 제외하고, 지상층에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 제외하고,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그 다음에 경사지붕 아래 설치한 대피 공간, 이런 것들 나오면 용적률 구하시오 할 때 빼요. 용적률 구하시오 할 때 빼지는 게 4개요. 지하층, 지상층 대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그 다음 높이 있죠. 높이 쪽에 동그라미 2번을 내가 한번,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4번이, 동그라미 2번이 높이고요, 동그라미 4번이 층수인데 요거를 어떻게
이걸 좀 심려를 우리 청수부터 청수나 한번 해볼래? 그러면 청수 있잖아요. 성강 여러분 수업 시간에 피자 2판 얘기 기억나요? 피자 똑같은 거 2판 시켜서 유치원생들한테 한 판은 5쪼가리 내고 하나는 8쪼가리 내면 이 중에 내가 하나 골라 먹어라. 그러면 5쪼가리 중에 하나가 커요? 8쪼가리 중에 하나가 커요? 그야말로 5명 먹을 때하고 8명 먹을 때 어디가 더 많이 돌아가는 얘기지. 5놈이 많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8놈 뜯어먹는 것보다. 자, 그걸 이해하고 가야 돼. 청수, 성당의 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옥상 부분으로 수평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이 얼마?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자, 건축물의 청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8분의 1 넘으면 청수에 산입한다는 얘기네. 그죠? 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몇 미터마다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청수 산정하고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청수가 다르면 그중 가장 많은 청수를 건축물의 청수로 본다. 그거는 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쉬운 것부터. 월드컵 경기장이나 성당 건물 같은 거 있지요. 엄청 높은데 층의 구분이 없다니까. 그러면 몇 미터마다 한 층으로 계산해 줄게.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달라요. 아주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만은 3층인데 또 이게 제일 좋다니까. 야가 보면 6층 아니야? 6층? 야는 4층이지. 부분에 따라 층수 다르잖아요. 그러면 야는 몇 층짜리로 본다? 6층짜리를 본다는 얘기지. 가중 평균하고 그러면 안 돼. 자, 이때 어디 갔어 이놈? 1층, 2층, 3층, 4층, 5층입니다. 옥탑,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이런 거 설치했잖아요. 계단 밟고 올라가잖아요. 지금 올라가서 문 열고 나가서 담배 피고 내려오잖아요. 요 부분도 요거 청수에 들어가냐 이 말이지. 자, 건축 면적이 100평, 옥탑 면적이 20평. 그러면 청수에 산입해야 하네요. 옥탑 면적이 건축 면적이 8분의 1 넘어 안 넘어요? 5분의 1이잖아요. 8분의 1 넘지? 5쪼가리 중에 하나 8쪼가리. 8분의 1 넘으니까 한 청수에 포함이 된다. 깔끔한데? 여기 10평이요. 그럼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 8분의 1이 안 되니까 청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간단한데요? 오히려 옥탑 등이 청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러면 옥탑 면적이 건축 면적이 얼마? 8분의 2 이하면 청수에 산입하지 않아. 8분의 1 넘었어. 청수에 산입을 해. 콜? 청수? 그러면 높이는 또 궁금하지 않아요? 저 위에 동그라미 2번. 일단 청수는 정리했으니까 몇 미터 넣어도 해결해야 되잖아. 건축물에 그래 그 위에 27번이 풀리니까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이 얼마? 8분의 1 가로 건너뛰고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넘는 부분만 건축물의 어디에 산입? 높이에 산입. 이건 또 높이네요. 그야도 8분의 1이네. 자,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워요. 자, 지금 현재 옥탑 면적이 20평입니다. 건축 면적이 100평이니까 5분의 1이죠. 청수에 들어갔지. 청수는 6층. 높이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30m라고 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옥탑 높이가 15m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건물의 높이는 얼마짜리일까? 여기서 여기까지일까? 아니면 뭐 어디 12m 빼고 할까? 옥탑 높이 15m잖아요. 옥탑 면적이 건축 면적이 8분의 1 넘었지? 그러면 다 높이가 되는 거야. 45m. 근데 이 상태에서 야가 10평이야. 10분의 1이잖아. 청수에선 빠지잖아 일단.
높이는 어쩔까? 12m 넘지? 그죠? 넘는 부분은 높이 산입하는 거야. 33m. 자, 만약에 야가 12m요. 그러면 8분의 1도 안 되고 12m 넘는 것도 없잖아. 그래서 높이 청수 다 빠지는 거야. 그래서 옥탑등을 지을 때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로 하고 자체 높이를 12m 이하로만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다시 한번 약 10m입니다. 안 할라 했는데 하라고 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 다시 건축 면적이 100평이요. 옥탑 면적이 20평입니다. 그러면 이건 청수 자세할 때 넣어 빼. 6층. 자, 그리고 얘가 20평인데 요게 요 높이가 10m요. 그 높이는 몇 미터? 깔끔하게 올라간다니까. 이게 8분의 1 넘어가면 다 높이에 산입한다니까요. 옥탑 면적이 건축 면적이 8분의 1 넘죠? 그럼 높이 청수 다 포함해버린다니까. 8분의 1이 안 되잖아요. 야는 10m 밖에 안 되지. 높이에 산입하지 않아. 야가 12m야. 높이 산입 안 해. 얘가 15m면 얼마까지만? 3m는 높이 산입하는 거예요. 골? 이 뭔가 찝찝한 느낌은 왜 이 느낌이 들지? 뭔가가 여러분들 지금 밥을 어디로 먹을까? 이 지금 고민만 하다 보니까 지금 밥 먹는 생각, 식당 지금 선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1층으로 갈까? 길 건너 순대집 갈까? 저 보쌈집 갈까? 시장 안으로 들어갈까? 그거 고민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면 1층 김밥집 갈까? 김밥집 많이 팔리겠는데? 야, 우리 옛날에 있잖아요. 1층 김밥집 왜 여기 들은 줄 아세요? 이 학원 있죠, 여기. 한층 다 섰거든요. 그때 전설이 있었어요. 수강생 450이었어요. 버스 세대 돌렸어. 시영수 오는 거, 중동 오는 거, 저 동네에서 오는 거, 아침마다 버스 세대 돌렸던 거. 기가 막히게 김밥집 사장이 딴 데도 여러 개 있거든요. 이 동네에 좀 오래 사는 사람인데 어째 여기 학생이 많은 거, 우리 수강생이 친구였대요. 야, 니 저 해봐라. 여기 새 차린 거예요. 돈 엄청 버리시 그 당시에. 오후 보강하거나 오전 수업 끝나잖아요. 한 2시간 끝나면 먹을 데가 없는, 그 당시에 식당 별로. 여기 와가 했다니까, 줄 서가지고. 그래서 왔었어요. 돈 버는 감각이 있는 거지, 저놈이.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학원이 일이 된 거예요. 이제 갈 사람이 없어졌어. 그때는 요 모퉁이에다가 샌드위치 김밥 만드는 거 내가 하려고, 아니 내가 하려고 아니구나. 사람한테 누가 하려고 한 거 했는데 하려고 했다가 법적으로 이게 복수 용도거든. 법적으로 안 됐었어요. 지금은 되잖아요. 여기 얘기 한번 해줬나요? 복수 용도 허용하는 거. 여기 이정건생이거든요. 이정건생인데 김밥집이라는 게 휴게음식점이거든. 조만한 거 일정이잖아. 안 됐다니까. 못해 그걸. 그런데 지금은 이정건생이어도 한 모퉁이에다가 휴게음식점 김밥 샌드위치 굽 파는 거 있잖아요. 가능해요. 이게 복수 용도 허용이라고 그래. 2가지 이상 용도도 같이 된다 이렇게. 지금 같았으면 내 김밥이나 파는 건데 차라리 강의 안 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옥탑 등을 설치했죠. 김밥 얘기는 절대 안 잊어먹잖아요. 이런 거는 금방 잊어먹고. 왜 그럴까? 자, 옥탑 설치했어요. 야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넘지? 그럼 청수 높이 다 들어가. 8분의 1 이하야. 청수는 일단 빠져. 8분의 1 이하인데 요 높이가 12m를 넘는 수가 있잖아. 넘는 부분만 높이 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옥탑은 건축 면적 8분의 1 이하로 하고 자체 높이를 12m 이하로만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끝.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대지 분할 제한 있죠. 이건 하도 자주 했잖아요. 주거지역은 최소 얼마 이상? 60, 상업공업 150, 녹지는 200, 그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높이 제한은 이게 금방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요.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서는 정북 방향인 건 아시나요? 전용 일반주거 해결해가지고 정북 방향 어로요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1.5m 띄우고 9m 초과하는 건물은 높이 2분 이상 뛰는 거. 전용 일반주거 외에서는 공동주택만 일조권 적용한다는 거. 아파트 그려가지고 동과 동사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실까? 1년 12달 24철기 중에 밤이 제일 길 때가 언제? 낮이 제일 짧을 때는? 하지가 낮이 제일 짧아?
며칠 전에 하지였어. 낮이 엄청 길었어요. 밤이 짧아요. 동짓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일조 확보하면 된다고 얘기하면서, 자, 다시 이렇게 마세요. 전용 주거나 일반 주거 지역 있잖아요. 에서는 모든 건물 지을 때 정북 방향으로부터 일정 거리 뛰어야 돼. 전용 일반 주거 벗어났지? 공동주택만 일정권 적용하는 거야. 근데 공동주택도 중심상업, 일반 상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어디? 중심 일반 상업이라 그러면 안 돼. 중1 제외. 중심 상업, 일반 상업 쪽에서는 아파트 지을 때 일정권 적용하지 않는다. 자, 다시 준주거 지역 안에서 연립주택 짓는다. 일정권 적용해야 하네요. 한다고. 연립은 공동이니까. 일반 상업지역 안에 아파트 지역 일조권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한다니까요. 중심 일반 상업은 일조권 적용 안 합니다. 아니, 책에 그래 해봐봐야 이게 너무 압축해가지고 좀 그래요, 야는. 예? 자, 다시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생 건물 지역 일조권 적용해야 하네요. 다 한다니까요. 그러네. 또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안에서는 정북 방향으로부터 뛰는 거 있죠. 다 적용합니다. 전용 일반주거는 모든 건물입니다. 전용 일반주거 외에서는 공동주택 지을 때만. 공동주택도 어디 제외하고 중심 일반 상업지 용작 초과네. 초과. 뭔가 자꾸 우겨 넣는데 안 들어간 느낌이잖아. 이게 코도 막혔는데 수지 자꾸 찍찍하는 그런 느낌. 한 장 넘어가고 이행강점 이런 건 냅둬. 여기까지가 건축법이야. 밥을 먹어야 되겠어. 내 감자 몇 개 먹어도 배가 고파 안 되겠어요. 확실히 감자는 구황식물이지 밥이 아니야. 그래서 밥을 먹고 오는데 2시, 3시 10분까지 오셔요. 3시 10분까지 이제 주택법 하는 거예요. 주택법은 이제 쉬우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와서 20분만 주무시면 돼요. 얼른 댕겨 오세요. 얼른.